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 내 존재의 공간성에서요, 현존재는요, 세계 내 존재는요, 이 거리 제거와 방향열물 공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거리 제거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거리 제거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네, 멀리 있는 것을요, 즉 원격화 되어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것을요 가까이 가지고 옴,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옴이라는 것이 우리 현존재가, 세계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계속 읽으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54쪽 마지막 문단부터입니다. 거리를 제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제자의 멀음을 현존재와 연관해서 명시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원격성은 결코 간격으로서 파악되지 않는다. 멀음이 평정되려면 그것은 일상적 현존재가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원격화와 상관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평정은 계산이라는 면에서 보면 부정확하고 불안정하겠지만 현존재의 일상성에서는 특유하고 어디까지나 이해 가능한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산책거리다, 한달음거리다, 담배 한 대거리다 라고 말한다. 이 척도가 표현하는 바는 그 척도가 측정을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평정된 원격성은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 배려하면서 배시적으로 다가가는 존재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거리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평가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거리를 평가할 때,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그것은 어쩌면 자로서, 즉 객관적인 척도로서 보기에는 불완전하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일상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이 앞에 가게 가서 뭐 좀 사오렴. 아이가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엎어지면 코 닿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로 딱 엎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엎어져서 제 코가 닿는 곳을 보니까 우리 집 거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서 예끼 이놈아, 아니 그건 그만큼 가깝다는 표현이지 진짜로 엎어지라고 한 말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요, 이렇게 한달음거리다, 엎어지면 코 닿을 것이다, 산책거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요, 하이데거는 이 평균적인 이해가 우리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애매하게 평균적으로 모든 표현을 사용하면서 왜 객관적인 것만이 진짜 명확하고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객관성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을까요? 이처럼 하이데거는 거리 제거란 불명확하고 부정확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고 흔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척도에 의존해서 집까지는 반시간 걸린다 라고 말할 때도 이 척도는 평정된 척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반시간은 30분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이다. 이 지속은 일반적으로 양적 연장이라는 의미에서의 길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 지속은 그때마다 익숙해진 일상적 배려에 근거해서 해석된다. 원격성은 우선 배시적으로 평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관청에서 계산한 척도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거리 제거가 된 것, 즉 거리가 좁혀진 것은 그런 평정 안에 용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특수한 세계 내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떨어져 있는 존재자에 도달하는 교섭의 길은 날마다 그 길이를 달리한다는 것도 속한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거기는 반시간 거리야, 학교까지는 반시간이면 충분히 가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시간적으로 정확히 계산된 그런 척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척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바로 일상에서 우리 현존재가 흔하게 쓰는 산책거리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뭐 담배 한 대 거리다 라고 말하는 이런 현존재의 평정된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관청에서 우리 집의 집터를 몇 제곱미터라고, 그리고 도형을 통하여 정사각형인지 뭐 사다리꼴인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분명해지죠. 우리가 집을 이사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사 갈 집이 몇 제곱미터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건 아무런 것도 그 집을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걸 평가할 수 없고요. 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그것도 봐야 되고, 교통 위치가 좋은지도 봐야 되고, 구조가 잘 나왔는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라면 층수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 하는 것, 그 하나의 평가가 진짜 그 집의 가치를 전부 다 평가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다부터 학교까지는 30분 거리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일상에 따라서 몸 건강 상태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땐 집이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뭐라 그러나요? 살다 보면 좁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존재의 어떤 공간적 성격은 객관적인 측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존재의 평정된 측정, 평정된 척도가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환경세계의 용제자는 현존재임을 면제받은 영원한 관찰자에게 전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시적으로 배려하는 현존재의 일상성에서 만나는 것이다. 현존재가 길을 갈 때 현존재는 전제적 물체 사물이 되어 공간적 거리를 측정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재는 킬로미터를 먹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거리를 제거하는 것도 가까워진 것이나 거리가 제거된 것에 이르는 그때그때 배려적 존재이다. 객관적으로 긴 길도 객관적으로 매우 짧은 길보다 더 짧을 수 있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매우 짧은 길은 아마 힘든 길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히 길게 여겨지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여겨짐 속에서 그때그때의 세계가 비로소 본래적 용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길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길은 무엇일까요? 네, 용제자, 용제자. 아이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저 슈퍼마켓으로 가기 위한 길, 안전하게 가기 위한 인도, 용제자이지 않겠어요? 아이가 혹은 직장인이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는데 가는 길입니다. 그냥 킬로미터로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나에게 혹은 다른 공동 현존재에게 용제자로서 남아있지요. 이건 객관적인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고요. 현존재가 그때그때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신나고 발걸음이 가볍겠죠?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반적인 예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존재의 거리 제거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배려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부산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리는 서울과 부산이 꽤 먼 거리, 즉 객관적인 거리는 뭐 400km가 되겠지만 저는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한달음에 달려가는 마음이 들 거고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라고 볼게요. 제가 있는 서울에서 만난다고 봅시다. 그럼 뭐 하겠어요? 부산보다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리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겠죠. 반대로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현존재가 느끼는 거리는 그때그때마다 측정된 거리라는 것, 그때그때마다 배시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존재적 사물의 객관적 간격은 세계 내부적 용재자의 원격성이나 각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거리가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식은 맹목적 지식일 뿐이고 환경세계를 배시적으로 발견하면서 가까이 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그가 관여하는 세계에 거리를 측정하면서 배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인 것이다. 객관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멀다, 100m다, 200m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현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제거와 방향 열미죠. 우선 우리는 거리 제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요. 저게 100m이다, 200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질 때는 언제일까요? 네, 관조할 때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측정해야 될 때나 아니면 배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볼 때나 가능하다고, 그런 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거리야말로 진짜 맹목적인 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저 거리를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출근하기 위하여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뭐하고 있어요? 배시하고 배려하고 있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연이나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물들의 간격에 정의하게 되면 거리 제거에 대한 이상의 해석과 평가를 주관적이라고 치부하게 된다. 하기사 그것은 하나의 주관성이다. 그러나 그 주관성은 세계의 실제성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는 주관성일 것이고, 주관적 자의나 다른 직접적 존재자를 주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현존재의 일상성의 배시적 거리 제거가 참된 세계의 직자 존재를, 즉 실존하는 자로서의 현존재가 그때마다 이미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 존재자의 직자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00km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내에 있는 이쪽 구에서 다른 쪽 구를 가는 곳보다 훨씬 더 멀지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사랑하는 애인을 보기 위해서 부산을 가는 것과 혹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기 위하여 가는 것, 너무 주관적인 거잖아요.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 도대체 객관적인 거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이데거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주관적인 거리 맞습니다. 인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내 주관이지, 내 마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주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존재는요, 그저 뭐 한다고요? 이렇게 거리 제거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냥 거리 제거하면서 다양한 곳을 가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그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서울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저 사람이 부산에서 누구를 본다. 저 사람이 전주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부산은 왜 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행복해 하는지 행복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가 종사하는 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어떤 걸 말하느냐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어디에 있다는 것,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집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측정하고 평가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또 훌륭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서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저 거리는요, 주관적인 게 맞긴 맞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그런 주관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